안녕하세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여러분 이틀 전에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다가 현재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다시금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다,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 등등 왈가왈부가 많은데 단순히 가격만 보고 투자하면은 큰 코 다치기 쉽죠.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온체인 데이터와 파생 상품 지표를 통해 발견한 세 가지 결정적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면 6월 이후 시장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세 번째 신호는 99%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신호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코인글라스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에 24시간 동안만 중앙화 거래소에서 2,579.8개의 비트코인이 유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이낸스에서만 하루에 3,090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약 4,618억 원 상당이라는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제 바라볼 때 이게 왜 중요한 신호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0년 12월 거래소 대량 유출 후에 3개월 후 이제 6만 4천 달러 고점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거래소 대량 유출 후 2개월 후에 6만 9천 달러 이제 신고가에 도달하게 되었죠. 2024년 1월 거래소 대량 유출 후에 3개월 후 ETF 승인과 함께 급등을 하게 됩니다. 즉 공급 쇼크와 비트코인의 고점이 긴밀한 상관관계를 이룬다라는 데이터이죠. 이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한 구체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 이 코인베이스에서 지난 일주일간 이제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크라켄에서는 이제 17만 이더리움과 함께 대량의 비트코인이 유출이 되었고 전체 거래소 보유량이 2024년 대비해서 12%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급 충격을 의미하고 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같은 수요에도 가격은 더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번째 신호는 온체인 핵심 지표들이 모두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매일 모니터링하는 5개 핵심 지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MVRV 지표입니다. 현재 치수가 아니죠. 현재 수치는 2.14고 이 과거 사이클 고점에서는 3.0을 기록했는데 아직 28%의 여유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아직 가격이 과열되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OPR 지표입니다. 장기 보유자 SOPR은 1.05로 적정 수준의 이익을 실현을 했고 단기 투자자 SOPR은 0.98로 아직 손실 구간에서 매도 중이라는 겁니다. 분석을 해보자면 건전한 차익 실현 플러스 약한 손들 즉 단기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정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세 번째 고래 움직임을 보면 이 1만 BTC 이상 보유 주소는 지난 한 달간 3.2% 증가했습니다. 또한 100개에서 10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그룹은 지속적인 매집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한 개 비트코인 1BTC 미만의 소액 투자자들은 변동성에 따른 매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채굴자 행동도 봐야 되는데 이 채굴자 매도 압력은 역대 최저 수준이고 해시레이트 또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채굴 난이도는 지속적 상승으로 신규 공급이 압박되고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데이터는 MVT 비율입니다. 현재 수치는 45.2로 적정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 가치 대비 거래량이 건전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보면 이 5개 지표가 이제 동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020년 10월과 2024년 1월에 이어서 세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이 파생 상품 시장에 교묘한 이 함정이 설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현물만 보는데 진짜 위험은 파생 상품 있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의 급증을 봐야 되는데요. 현재 수치는 이 800억 달러입니다. 이는 사상 최대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일주일 증가율이 23%로 가격 상승률 8%의 3배입니다. 이 의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레버리지 포지션이 매우 급격하게 너무나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이해를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위험 요소를 보게 되면 현재 11만 달러 근처에서 대규모 롱 포지션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1만 달러의 레버리지가 이제 롱 포지션이 집중되어 있는데 11만 5천 달러가 기관들의 스톱 로스 라인으로 예상이 됩니다. 급락 시에 연쇄 청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현재 가격이 지지부진하게 하락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롱 포지션의 청산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한번 밑으로 확 쏟다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그럼에도 이제 함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펀딩비를 한번 보고 갈게요. 네, 펀딩비를 놓쳤네요. 네, 펀딩비를 보게 되면 현재 펀딩비가 이 0.01%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말이죠. 과거 고점 대비 2024년 3월 대비해서 6분의 1 수준인데 해석을 해보자면 롱 포지션 과열이 그럼에도 아직 없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함정이 있는 건데 이 조용히 이 펀딩비가 낮다라는 것이 모든 투자자가 안심하고 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악재 시 일방적 매도가 가능하고 이 파생 상품 시장에는 안정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옵션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옵션 시장에 보면은 20만 달러 콜옵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풋콜 비율이 0.3으로 극도로 낙관적이고 내재 변동성이 현물 변동성보다 40%가 높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제가 입수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일부 대형 헤지 펀드들이 고점 근처에서 대규모 숏 포지션을 준비 중이다라고 합니다. 6월 FOMC 이후에 리스크 해지 계획이고 유동성 공급 중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응 전략을 이제 살펴보면 레버리지 하지 말고 현물만 거래하고 부분 매도도 좋습니다. 현금 보유를 확대하는 것도 좋고요. 레버리지를 하실 경우 선물을 하실 경우는 스톱로스 설정 필수적이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신호를 어떻게 이제 투자에 활용해야 할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비중을 안정적으로 이제 좀 유지를 하고 이 핵심 모니터링을 거래소 유출입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온체인 지표 악화 시에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6월달 핵심 이벤트들을 살펴보면 6월 12일 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습니다. 6월 18일에서 19일은 FOMC 회의가 있고 6월 말에는 이제 분기말 리밸런싱 기관들의 자금의 대규모 이동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6월 시나리오를 한번 짜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닥터 비트맨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정도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완만한 상승이 지속되는 겁니다. 이 FOMC에서 비둘기파 플러스 ETF 유입이 지속이 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고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죠. 시나리오 B는 이 건전한 조정 후의 재상승입니다.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이 매물들이 나오고 파생 상품도 정리, 롱 포지션이 어느 정도 청산이 되고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15에서 20% 정도 조정 후에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죠.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기회가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나리오 C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보면 예상치 못한 악재가 있는 겁니다. 이제 며칠 전처럼 갑자기 이 유럽 연합의 50% 관세를 트럼프가 6월 1일부터 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나 정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2020년 3월 코로나나 2022년 2월이었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갑작스럽게 블랙 스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블랙 스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때는 이 빠른 하락 후에 빠른 회복이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만약에 블랙스완이 나타난다라면 현물 투자자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고 선물 투자자들은 사실 블랙스완이 이게 청산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의 20% 30%씩 하루에 빠지기 때문에 선물 투자자들은 뭐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 신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이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온체인 데이터에서 이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될 건 거래소 유출입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주간으로 체크를 해야 될 건 MVRV 지표와 SOPR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보셔도 사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큰 그림 정도 이제 지켜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 특정 가격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는 절대로 또한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